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고금리 우려가 한풀 꺾이며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4거래일만 남겨둔 11월 증시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보합권 속에서 눈치 보기가 지속이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죠. 네,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주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형성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계측장 비용 피팅, 밸브 제조기업인 한선 엔지니어링이 161%, 반도체 공정설비 초고밀도 특수 코팅 기업 그린 리소스가 207% 급등하면서 상장 첫날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송전망 사업 민영화 기대감에 재롱산업, 광명전기 등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일제히 날아올랐는데요. 방향성 탐색 구간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죠. 실적 탕자가 열린 엔비디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국내 AI 반도체주들은 웃고 울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AI 반도체 엔비디아 호재와 악재입니다. 세계 최대의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인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가 반영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230% 이상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HBM 대표주인 SK하이닉스의 턴어라운드 시기가 이르면 올해 4분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중국 규제 우려가 엔비디아의 주가 발목을 잡으며 불확실성 요소의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AI 반도체 주요 종목들 흐름 어땠나요?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3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HBM 관련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강한 탄력으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시소타는 2차 전지주 옥석 가리기 시작되납니다. 고속 질주하던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2차 전지주의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양극재 업체의 3분기 실적 부진으로 골이 더 깊어졌는데요. 11월 공매도 금지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던 2차 전지주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정 구간에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오늘 2차 전지주의 흐름 어땠나요? 네,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장중 고가를 지키지 못하며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12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입 종목에 포함된 TCC 스틸이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번 주 2차 전지 화제의 종목이죠. 에코프로머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LG화학 같은 경우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1% 가까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주, 전방 업황 환경의 변화 그리고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TCC 스틸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AI 반도체, 엔비디아발 호재와 악재입니다.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웃고 그리고 또 울었던 한 주인데 3분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에 AI 반도체주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고무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 우려가 발목을 잡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반등 이전까지는 일단 좀 탄력적인 회복은 힘들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부장님. 좀 엔비디아 주가랑 뭐 바로바로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이제 당장 실적은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출 규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20에서 25%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고, 다만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건데 추가적인 제재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워딩이 좀 주가 조정을 발목을 잡았고요. 그 중국 이제 수출 규제에 맞춰서 이제 그 저사양으로 만든 이제 AI 칩 같은 경우가 이달 중순에 이제 그 개발 나오기로 예정됐는데 내년 1분기로 연기가 좀 됐다는 속보가 나온 거로 봤을 때는 네. 이 영향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좋습니다. 실적 다 좋은데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AMD가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쫓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고,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이 지금 최근에 좀 어딘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했던 AI 워딩보다 3분기 때 훨씬 줄어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열풍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발주를 HBM 그 반도체를 발주했던 업체들이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때는 이제 그 돈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주의 휴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해투자증권 리포트 보고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엔비디아 이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와의 롱숏이 명확합니다.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공매도가 잔고가 6조가 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랑 에코프로 간의 그 분봉이 거의 데칼코마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에 요인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쇼커버가 만약 2차 전지 쪽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 해투자증권 리포트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조만간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이 끝나게 되면 12월 달에 가게 되면은 그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그 YOY 글로벌 경기 유동성 지표가 그 12월 달 나오니까 그 지표가 떨어질 경우에 주가 조정 요인이 되니까 그때는 12월부터는 또 내년 1월까지는 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주가 조정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AI 반도체주가 이제 흔들림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지금 반가운 일이다. 지금 이제 저가에 담을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뭐 다음 주가 되면 12월이 시작이 되고요. 2023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올해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로 공략을 해도 된다고 보실지,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에 담으면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맞고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생성형 AI 부분이라든지 이 기타 이 서버 단에서의 수요의 창출 같은 경우가 줄어든 재고를 실수요로 연결시키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반영 정도를 지금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조 원대 저항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3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네. 베스트 케이스는 한 2천억대 중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6조라는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최상 케이스로는 한 30배 정도 노출이 되고 지금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한 50배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딩과 관련해서 후공정단에서 프리미엄으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좀 밸류적으로 지금은 목에 차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선호하는 종목인 상황이고 선호를 해왔는데 시가총액 2조 정도에는 좀 밸류에이션의 목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 스텝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 밸류가 목에 찬 쪽 같은 경우는 상방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HBM 단에서
이제 HBM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뭐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이런 쪽이 부각이 될 겁니다. 네.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대체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서 또 밸류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디스코사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비로 한 3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량을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밸류에 부담이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후공정단이 HBM의 핵심이고 여기에서 수요 창출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밸류 매력이 있는 쪽에 접근이 낫습니다. 그러면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훨씬 밸류의 우월성이 있고요. 네. KC텍이라든지 DNF 이런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많이 달려온 만큼 이제는 탄력이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매력적인 소재주 가운데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AI 반도체,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호를 보면은 두 분 모두 이 종목에는 다 고 사인을 주셨어요.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볼까요? 11월 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뭐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조금 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하락으로 1.6% 밀리면서 오늘도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기회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의 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재고가 확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작정이게 좋고 업황이 나아지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좀 논리가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밸류를 대입을 해봐요. PBR 기준으로 1.9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여기에서 한 2.5배 이런 수준으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선 수요가 창출이 돼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보다 한 20% 이상 딱 찍혀 나오는 결과들을 미리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서 수요 창출이 되는 측면을 보고 목표가를 올릴 수 있겠는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밸류 부담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 뭐 주도다 HBM에서는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진입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창원 부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수요 창출 측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HBM 사업의 그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장 추이라던가 이익 사이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런 그 디램 부분에서 특히 HBM 쪽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익의 성장이라든가 이익의 회복이 나타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부인할 수 없고 HBM3라든가 HBM3E에서도 동사가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 곱하기 이제 EPS가 될 텐데 네. 지금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11월 달부터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과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특히 YOY 증감률은 이제 11월 달 무조건 떨어집니다. 어떤 네. 시나리오 갔다 오든지 간에 떨어지고 그 분데스방크 경기 선행 지수와 거의 동행하고 있는 그 OECD 선행 지수가 지금 그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6개월을 선행해서 지금 그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의 업황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월부터 한 1월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하락의 요인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는데 특히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 디램 연평균 성장률이 21%에 반해서 HBM 성장률은 52%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그 디램 매출 내에서 HBM 매출 비중은 올해 10%, 내년에 20%, 2027년도에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쪽의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요인들이 경기 선행 지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내년에 HBM 캐파 2배 이상 증설하고 또 이제 HBM3E도 2분기부터 양산 본격 들어가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좋아요. 다 좋고 이런
좋은데 특히 이제 그 이런 전망이 좋은 것과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겹칠 때는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 조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 다시 감사 원복이 되면서 소재 쪽에 매출이 올라가는 반도체 소재 쪽은 오히려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장비보다는 소재 쪽을 조금 더 좋은 뷰를 주셨는데, 자, 이성희 사께서는 이제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홀딩 전략을 주셨잖아요.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주시겠어요? 우선은 15만 원의 목표가는 제시를 합니다.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의 단계는 당연히 뭐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거고 실적을 보고 여기에서 주가 레벨업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업황을 체크하고 내년을 보면서 주가 레벨업이 될 텐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목표가가 가능하고 새롭게 진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대 이하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낸드 업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 분기 정도 뒤에 좀 턴을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8일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로는 탄력이 약화가 되면서 지금 5일선 낮춰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1.2%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께서는 여기서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주가 반등 좀 나올 것 같아서 고 의견 드렸고요. 이걸 매수 네. 의견보다도 반등 시 매도 의견 일단 드리겠고요. 반등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후공용 쪽에서는 뭐 탑픽이라 볼 수는 있는데 고객사 자체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이제 4분기에 나오면서 이제 외주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베트남 범인 이제 비나 법인 같은 경우도 1동이 지금 풀 램프업이 됐고요. 또 2동 같은 경우도 이제 개시가 되면서 내년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는데 문제는 밸류입니다. 이게 싸지 않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로 대비해서는 이제 한 45배 정도 퍼가 되고요. 네. 내년 기준으로도 증권사별로 보면은 13배에서 19배 정도인데 보통 이런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업황에 따라서 8배에서 12배 주거든요. 좋을 때 12배, 안 좋을 때 8배 주는데 그래서 보통 안전 마진을 갖기 위해서 10배 이하에서 공략해서 한 12배 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다소 밸류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증권사 목표가가 36,000원에서 38,000원 나온 것들을 보면은 퍼를 지금 계산을 못 합니다. 지금 대부분 그 PBR로 지금 계산해서 그 4배에서 4.5배 이 정도로 갔을 때 특히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퍼를 계산 못하고 PBR이나 이런 거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있는 사이클이 지금 들어올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고PER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내는 네, 그래서 이제 않는다라는 PBR 것이죠. 종목으로 계산하는 반도체 종목 좀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목표치가 올라가는 리포트는 일단 조심하셔라. 근데 지금 이런 하나마이크론의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이제 반도체 그 실적 추정치는 내년에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목표치가 올라간 것들이 밸류에이션 상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성희 사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계 내에서 이제 특화된 경쟁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AI 반도체 수요 확장세 지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뭐 상향 조정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실적적으로도 레벨업을 좀 기대를 하세요. 레퍼런스가 오래되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다음 분기에 나아질 수 있는지까지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준 패키징 가동률 한 50% 아직 나아지지 않았어요. 연말 기준 DDR5로 30% 전환 예상됩니다. 그러면 4분기에 감가상각이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고사인이기는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밸류가 좀 목에 차 있어요. 이 부분을 주의하고 내년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잘 달려줬는데 오늘은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좀 방향을 잡지 못하고 2차 전지가 등락을 좀 반복하는 시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흐름을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뭐 시세 흐름을 끝내줄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사님의 뷰 먼저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계속 재고와 관련된 부분을 이슈를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로는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3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점은
중국의 재고 부분 같은 경우 좀 줄어드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해소된 상황이고 주가는 여기에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뭐 기관 플레이어, 뭐 외국인 같은 경우가 판가 인상을 보겠죠.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반등을 좀 확인하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이제 고평가 부담을 다소 덜어낸다 이 부분을 지금 호재로 보고 있는데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되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신규로 종목을 담는다고 하면 내년을 위해서 12월에 모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봐도 될지 좀 궁금하고 뭐 이 안에서도 뭐 셀이나 소재, 장비 뭐 다양한 분야로 나뉘잖아요.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봐야 될까요?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모아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UAW 그 파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료가 된 시점과 그 이제 파업 중일 때의 그 미국에서의 뉴스들의 워딩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 중이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그 좋은 변명을 내놓지 못한 반면에 파업이 끝나니까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그런 우호적이 좀 덜하긴 한데 미국이 좀 달라요 지금. 훨씬 더 그 호재라든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뉴스에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에는 이제 광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에 왔다고 보면은 광물이라든가 또 양극재, 뭐 동박이라든가 양극박 이런 이제 소재 업체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다룰 종목 중에 이제 하나 있는 그런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이라든가 장비 쪽은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는 이제 어쨌든 실적 수주에 대한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는 바닥이라고 보지만은 장비라든가 또 셀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선호하지 않고요. 배터리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셀 쪽도 투자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자 정도로 말씀드려서 광물 소재 부품 쪽으로 에서도 글로벌 탑티어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금 가장 올해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이슈가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공매도 제도 선진화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이게 따른 그 쇼커버가 진행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6조 넘었으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미리 선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TCC 스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부 다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어요.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11월 들어서 꾸준하게 저점을 좀 높여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조금 둔화되다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성희 이사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은 뭐 철강 업황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동을 낮춰서 공급에 대한 제한을 우선은 단행을 했고요. 이게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미리 이 부분을 반영하고 주가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과 관련된 소재 매출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멀티플의 상향이 나올 수 있기에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뭐 경기 부양 기대감도 좀 가지고 가보자 철강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부장님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이제 뭐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에 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기업 가치가 좀 인정을 받는 게 뭐 니켈 재련 공장 착공이나 뭐 전구체 합작 법인이나 뭐 내년에 좀 가셔야 될 모멘텀들이 지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구체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좀 달려볼 수 있을까요?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주가 위치로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철강 가치까지 반영된 거고요. 네. 그 위로 이제 그 리튬이라든가 이제 소재 사업 가치가 반영된 거로 봐야 되는데 주가 핵심 변수 자체는 리튬 사업 가치가 얼마큼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0 정도 되는 수산화 리튬 가격은 뭐 원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본격적인 이제 그 반등의 재료가 될 것인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10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던 광양 리튬 공장이 준공이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서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준공 날짜를 제가 확인해 바로는 11월 29일로 일단 확인을 했고요. 네. 보면은 이게 1차 재료가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인증 제품 판매 계획이 있는 상태고요. 내년 4월에 그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1단계 생산 능력 43,000톤에 대한 광선 리튬 공장이 준공이 일단 있고 6월 달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1단계 생산 능력 25,000톤 염수 리튬 공장이 그 준공이 완료 예정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 염수 리튬 공장이 이제 그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가장 강하게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그 준공 일정에 맞춰서 또 램프업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확인해가면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럴 때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주가의 본격적인 랠리는 내년 하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철강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으니까 그걸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소재 사업이 가치를 받아가면서 요게 또 이제 뭐 공매도 효과까지 같이 들어온다면은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모아가야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성민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40만 원 초반에는 강력 매수 대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차로는 55만 원 목표가인데 2차로 이 리튬 사업 같은 경우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70만 원의 목표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튬 사업을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TCC 스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TCC 스틸이 오늘도 2.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 200 편입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기대 효과는 얼마나 좀 보세요, 부장님?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이게 수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공매도도 이제 그 편입 이후에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편입 이후에 좀 그 주가 좀 조정이 클 수는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수급 편입 효과는 좀 클 것 같고 오늘 이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셌던 이유가 이서점 네. 쪽에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월 14일까지는 일단 그 견조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12월 14일 종가에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동사가 이제 지난 8월 달까지 대략 20만 톤 생산 캐파 완료를 했거든요. 기존엔 7만 톤에서 확대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2030년까지 연간 24% 성장 전망이고 원통형 배터리는 앞으로 10년간 36%의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동사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지금 양산을 가장 갖고 있고 이런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5개 정도밖에 없어서 독과점이고요. 점유율이 한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대체 기업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는 아마 2024년도 이후가 동사의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박스권을 좀 그릴 것 같고요. 네.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크지 않을까라고 봐서는 지금은 이제 상단한 7만 원대 정도에서는 좀 매도 대응하시고 또 저점 오면은 5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다가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올 때 실적으로 찍힐 때 그때는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사이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성민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목표가로 보세요? 저도 편입 이벤트에 초점을 맞췄고 과거 보면은 이 편입과 관련해서 한 6% 정도는 아웃퍼폼이 지수 대비 있었기에 네. 저는 한 6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선 책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급의 힘이 강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예측을 하시는 가운데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성신양의 우선주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신양의 우선주 오늘 3%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면서 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진양폴리, 진양홀딩스 같은 진양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대주주 변경 예정 소식에 오늘 4% 상승한 아센디오 역시 2%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면서 1,33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이 현재 9%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빨간불 이어가면서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또 리튬 포어스 등 8% 강세 보이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한 그린 리소스도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5%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이구산업이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광산이 생산 중단에 조립했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8%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리 원자재 관련주인 대창도 6%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또 최근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20% 넘게 급등한 덕성,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1.2% 하락한 9,67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세노텍 그리고 지엔코가 3%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이민청 설립 이슈로 주목받은 나온시큐어, 보안솔루션 개발 업체로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3%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노은민 파트너 세아 베스틸 지주, 이청환 부장 코스모 신소재, 이성웅 이사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노은민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세아 베스틸 지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코스피 200 편입 예정 포인트와 그다음에 실적 성장세 본격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피 200의 편입에 대한 기대되는 수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고 실적은 어떻게 좀 커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세아그룹에서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상장되고 있는데 유독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렇지 못한 편인데 해당 부분은 이제 세아 베스틸과 세아 창원 특수강을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0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편입 예정인 이제 12월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아 창원 특수강이 이제 스페이스X와 이제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부분도 이제 지배사인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가 해당 모멘텀도 이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이제 모멘텀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라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소식에 오늘 좀 탄력이 좋았는데 지금 가격대 바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이제 3만 원 정도로 이제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아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베스틸 지주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그 11월 6일에 이제 공모도 금지되면서 동사의 재료가 묻혀진 게 있는데요. 그 11월 6일자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은 동사가 이제 내년에 사실 캐파가 10만 톤을 구축하기로 상반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로 올해 연말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사 요청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 1분기 매출이 4분기로 인식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SK 온양의 이제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매출 인식을 4분기에 할 수 있고 지금 뭐 이런 수주로 인해서 실적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좀 더 알아야 할 또 중요한 포인트 있을까요? 예, 그 현재 동사 캐파가 양극재 쪽에서는 3만 톤에 있고요. 그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10만 톤 구축이고 2027년까지 한 25만 톤 캐파를 구축할 예정인데 지금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려던 것들이 이제 고객사의 그 공급이 확대되고 단축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증서 일정은 빨리 단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량에 대해서는 다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제품도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그 캐파 구축을 완료를 한다면은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그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하지 않는 유일한 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일단은 품목도 확정됐고 올해가 또 전구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서류만 이제 그 준공이 완료되면은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극재랑 양극재 모두 다 주요 품목들이 증설이 완료돼서 실적이 4분기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삼성 SDI 쪽으로는 그동안 ESS용으로만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제 EV향으로도 나올 것 같고요. SK 온양의 얘기 계속 있는데 이게 또 거의 이제 그 콜테스트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에 SDI랑 SK온 쪽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LG화학 쪽으로도 지금 그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와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 쪽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숨겨진 재료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구체 자체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과 이를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2027년도 25만 톤 캐파를 구축하게 되면은 톤당 4천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28년도에 매출이 10조 원까지도 가능하고 영업이익을 뭐 7%만 잡아도 연간 그 영업이익이 7천억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에 영업이익 빼서 뭐 20배만 줘도 대략 뭐 적정 시가총액 계산이 될 텐데 일단 방송이니까 방송용으로는 목표가 22만 원 정고점 라인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13만 원, 매수가 현재가 드리는데 뭐 22만 원 도달해서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이상 그 아까 말씀드린 2028년도 실적 추정을 보고서 장기 투자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매도 이슈에 가려졌던 좋은 모멘텀이 많고 지금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더라도 2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성우 이사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신규 상장 중가요? 네, 신규 상장 중입니다. 이 종목의 라이징 포인트는 데이터 트래픽이 증대되면서 인터페이스 IP 관련된 사업이 부각 가능하다는 점을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터페이스 IP 사업이 이제 부각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 내용일지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반도체 설계 자산 같은 경우가 이 미세 공정화되면서 단가 같은 경우가 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사에서 처리를 하기보다 외주를 주는 형태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칩 같은 경우에 미세화 이후에 단가가 상승을 하고 이 외주를 주는 단계에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실제 뭐 매출 같은 경우에 내년 증대가 올해보다는 한 2배 이상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우리가 최근에 시장 흐름이 신규 상장주가 부각받는 흐름, 그런데 한 가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는 레벨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중형주가 그 다음에 위치를 해 있고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가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레벨을 맞추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부분 뭐 시장적인 측면과 함께 내년에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상 신규 상장주가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기 전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그 관심이 있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될까요, 이사님? 지금 연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비어있는 요소가 있고 주가들이 빠져 있을 때 같은 경우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저력을 갖춘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극과 극으로 갈리죠. 아주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빠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 약간 주가들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덜 오른 종목들 안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내년에 실적 상장을 갖춘 쪽은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좀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가격은 매수가는 19,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하락한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다음 주에 1개월 락업이 풀립니다. 전체 물량 감안을 해보면 한 90만 주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뱅 이슈 발생으로 한 15% 정도의 주가 하락은 염두를 둬야 돼요. 네. 그 부분을 먼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이 오뱅이 해소되는 단계를 확인을 하고 목표가 25,000원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버행이 이슈가 있는 만큼 그 부분 감안을 하면서 좀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노훈민 파트너의 세아 베스틸 지주, 이창환 부장의 코스모 신소재, 이성우 인사의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그리고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의 지주회사로 오늘 장중 20% 넘는 급등을 보이다 윗골이 달며 3%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3.8% 상승 중입니다. 4위는 제주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3거래 연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상승한 6,3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신라젠이 차지했습니다. 104백의 임상시험 결과를 장 마감 후 공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상한가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현재 반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입니다.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207% 급등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3-4개 주의 약진이 계속 포착되고 있네요. 8.6% 강하게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리튬 플러스가 일본의 2차 전지용 응급제 제조업체에 수산화 리튬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배터리 전시회에서 합동 부스를 연 경험이 있는 하이드로 리튬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2위 그린 리소스 보겠습니다. 최근 3-4개 주들의 탄력이 좋은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에너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반도체 신규 상장주 및 이제 신규 상장주가 강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를 띄워주고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인 이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까지는 아마도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월화 또 초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신라젠도 살펴볼까요? 신장암 치료제 관련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 결정 이후로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가위 재료와 같은 개별적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신라젠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해당 종목이 지금 오랫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붙어 가거나 혹은 이제 주가가 확인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판단해보자라는 평가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일진전기도 살펴볼까요?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깜짝 반등 요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실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12월 초에 이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2월 초 이제 대책 발표가 하기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이 계속되고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의 이슈에서 지금 최고로 이제 수혜를 보인 종목이 이제 재룡 산업과 이제 광명전기 그리고 세명전기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해당 그 이슈에 이제 수혜를 보고 싶으시면 아마 재룡 산업에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의 연속성을 점쳐주셨고 그중에서도 재룡산업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을 앞두고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16%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발행가가 16,730원입니다. 현 주가 대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인데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지 또 어디에서 바닥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유상증자의 개념이고 현재 가격대가 거의 16,000원대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조선업이 거의 이제 실적 자체가 보통 이제 지금 올해를 계기로 이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및 이제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16,800원 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매도의 투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추천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거나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주 투자 키워드 어디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이제 이번 주의 가장 핵심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다면은 다음 주의 핵심은 이제 미국의 GDP 수정치 발표 및 이제 테슬라 이제 사이버트럭 출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GDP가 계속적으로 이제 잘 나오고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해당 부분에서 수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요일로 예정된 이제 베이지북 발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를 예측하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혹은 이제 약간의 조정세로 꺾이고 다음 12월 CPI 발표까지 기다릴지 거기에 부분에서 결정될 것 같으니까 해당 부분 주의하면서 전략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미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강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 우려를 덜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계지수 0.6% 하락, 선전도 1% 가깝게 하락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9%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조만간 국내로의 수출이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중국의 수출 통제로 국내 ICT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렇게 허가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0.09%로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입니다. 한편 다음 주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28일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요. 10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라이징 스탁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